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인연이 많았던 날들이었어요. 어려선 가정 형편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 가세가 기울어져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시고 가족보다도 남을 위한 삶을 택하셨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나머지 학창 시절엔 방황도 했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처럼 미련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지내온 날들이었고, 그 다짐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미웠었고, 제일 안쓰러웠던 건 엄마였답니다. 전 원망만이 가득했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장하다. 그래도 네가 기본머리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거야. 아빠도 많이 미안해 하실 거야. 혼자 힘으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남을 위하면 뭐해요? 진작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괜한 얘기 하지 마요. 그래도 아빠 미워하면 안 돼. 아빠는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남을 위해서 그러기가 쉬운 줄 아니? 엄마가 이해했으니 괜찮아. 엄마만 이해해요, 그럼. 전 진짜 이해 못하겠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급식비 체납됐다고 늘 교무실 불려간 그 마음을 알아요? 난 자식 낳으면 절대 그렇게는 안 살게 할 거야. 자식을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예요? 저 갈게요. 그만 우세요. 서울 가던 날 엄마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전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보다도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원망했답니다. 그리고 막상 서울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마음이 선한 아버지였기에 사실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나간 회사 인턴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 남들을 위해 사시는 삶을 택한 아버지였기에 그와 반대되고 본인 가족에게 애틋한 남편에게 끌리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저 남자라면 평생 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했거든요. 그래, 아버님 뭐 하셔? 아니, 어머님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 얘네 할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 유지셨고, 나도 이 동네의 부녀회장을 맡고 있어. 혹시 아가씨네 집은 뭐 해? 아, 엄마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 경리시고요. 아빠는 지금 일은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사세요. 어? 뭐라고? 봉사? 아, 아유, 보니까 집도 천세라며. 근데 무슨 봉사를? 우리는 사실 격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아가씨네는 격이 안 맞는 것 같네. 딱 봐도 너무 평범하잖아. 사실 내가 발도 넓고 해서 우리 아들 내세우기만 하면 좋은 혼처자리 준다고 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야 돼. 아, 그리고 얘 누나는 한의대 다녀.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 줄 알겠지? 아가씨는 진짜 땡 잡은 거거든. 에휴, 마음에 안 찬다 정말. 제 아버지가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는 게 저 역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아요.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저 역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가씨 잘났네. 여하튼 내 식구가 되면 일단 내 말에 토는 달지 말아야 돼. 내가 말했지?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대놓고 저희 집안을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저 역시 그 당시엔 밉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가족이라 그런지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처럼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혹독했어요. 한의대를 다니는 신우는 걸핏하면 절 무시했고 그런 신우를 공주처럼 떠받드는 시어머니 등살에 매번 고달픈 시기였죠. 야, 너 이거 안 빨아놨냐?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나 오늘 이 속옷 꼭 입고 가야 한다고 했지? 오늘 시험인데 어쩔래? 뭐? 얘 징크스라니까. 얘가 시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주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러지 네가? 제가 한다고 하는데 진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사실 속옷은 본인이 빠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너 내 동생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이런 것도 못해? 그리고 내가 그냥 신우니? 자그마치 한의사가 될 신우잖아. 근데 내 손으로 내 속옷을 빨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널 왜 허락했는데? 집안일 하라고 결혼시킨 거야. 형님, 말 다 하셨어요? 한의사가 되려면 먼저 교양을 쌓으셔야죠. 속옷 빨래를 하라니 억지 좀 그만 부려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올케한테 속옷 빨래 시킨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좀 행동하셔야죠. 너 우리 딸 컨디션 망치지 마. 얘 오늘 시험 잘못되면 다 네 탓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켜 버릴라니까. 어머님, 막말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따님이 귀해도 그렇지 그렇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딸을 위하고 싶으세요? 남편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 처음엔 외로운 서울살이였기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산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지만 계속되는 신우의 스트레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닥달에 몸소리치게 질리는 하루하루였답니다. 늦지막에 한의대를 가서 이제 막 한의사 면허 시험만 앞둔 신우였기에 콧대는 하늘을 찔렀고 그런 신우를 공주처럼 보살피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로 인해 저보고는 신우의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게 종살이나 마찬가지야. 완전 현대판 노예라고.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이게 뭐야? 조금만 참아. 그래도 분가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애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너도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떡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시킬 걸 시켜야지. 아 몰라. 진짜 너무 화난다.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내가 누나한테 한마디 해줄까? 아 진짜 안 되겠네. 우리 이쁜 자기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지. 됐어. 또 한 소리 했다간 내일 내가 더 죽어날 거야. 자기가 이렇게 편들어주니까 풀렸어.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그럼에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할 때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웃는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고대하던 합격 발표날 신우이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드디어 한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때도 콧대가 하늘을 찔렀지만
한의사가 된 시누이는 더욱더 콧대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의사가 되었으니 시어머니는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며 신이 났죠. 잘 보셔. 네가 어디 우러나 볼 수 있는 시누이니? 너 같은 앤 우리 집안에 엮인 걸 감지덕지 해야 돼. 남 부녀회장이지 네 시누이는 한의사지. 다들 한 자리씩 턱하니 끼고 있지 않니? 너같이 평범한 애는 늘 고마워하며 살으라는 나의 말이다 이거야. 아, 엄마는 제발 그만 좀 해. 어디 가서 자꾸 부녀회장을 내세워요 무슨. 진짜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아니 부녀회장이 뭐가 어때서 창피해? 엄마 동네만 나가면 아줌마들이 아주 엄마랑 말 섞으려고 난리가 났어. 알아? 그리고 이제 우리 딸마저 한의사가 됐는데 오죽하겠니? 두고 봐라. 내가 아주 떵떵거리는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서 더 콧대 들고 다닐 거야. 남편 없다고 무시한 옆에 애들 길을 밟아줘야지. 하긴 쟤만 봐도 쟤네 엄마 보면 남편이 있어도 뭐 남편 노릇을 한 건 아니지.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사실 가정적이진 않았지만 손가락 받을 이유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 엄마. 왜 장인어른 얘기를 꺼내고 그래?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좀 피해의식인 거야.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 생각하며 참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하고 좀 그랬는지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민망함은 저희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어마어마한 재력가의 집에 시누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고 시누이의 시댁은 시누이에게 잘해주며 물심양면 저희 시댁도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봉 중에 가장 큰 봉을 잡은 시누이였고 시누이는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진 듯하였어요. 그래도 예은이가 제 와이프면 어머님도 제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죠. 따님 잘 키워주셔서 이 정도는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갖고 싶은 거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실까 마음이 안 좋거든요. 어머, 내가 사위복은 있네. 며느리복은 진짜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이가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엄마, 나 시집 잘 가지? 시어머니가 나보고 예물 맞추러 가자는데 글쎄 무려 백화점 VIP시래. 대단하지 않아? 에이, 부끄럽게 왜 그래. 나한테 시집 온 이상 이것보다 더 큰 걸 누리고 살 텐데 이런 걸로 벌써 놀라지 마. 나 정말 시집 잘 가나 봐. 당신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너무 고맙고 행복하자. 그야말로 옆에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부잣집이었어요. 심성은 못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하던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행복해 보이는 신우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은 좋았답니다.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해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얘, 봤니? 우리 아들도 잘난 여자 만나서 저런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꼴랑 평범한 건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남들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어쩌다 노란 애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엄마, 내가 한의사가 되니까 저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거지. 그리고 넌 네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잘 온 거고. 형님 잘 되신 거 저도 정말 축하드리고 좋은 집에 시집 가게 돼서 저 역시 기쁜데 거기다 저를 폄하하시는 발언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서로 행복하면 되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안에 집착하시니 저 역시 할 말도 없고 어머님 보기 좀 그렇네요. 막말로 어머님 집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할 말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복이 그러면 어쩔 건데? 내 말이 틀려? 나 부녀 회장이야. 네 엄마 감투 못 썼어? 네 아빠는? 어디서 부녀 회장한테 대들어? 사실 웃음도 많이 났었어요. 정말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아 절대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녀 회장 하나로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시어머니가 사실 진짜 어이가 없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 잘난 부녀회장 타이틀을 시누이의 시댁 앞에선 내세우지 못하였죠. 그래도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 한의원 하나 차려주려고요. 그래도 본인 간판은 걸어야죠. 어머, 아유, 정말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똑 부러지고 근성 하나는 훌륭하거든요.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예쁜 따님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실 집안이야 고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돈어른이 인품이 좋으셔서 제가 딸 보내는 입장에서 안심이 됩니다. 그저 우리 딸 많이 아껴주세요. 본인 딸을 그렇게 보내면서는 집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 건지 사돈어른들에겐 정말 깍듯이 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사실 정이 더 떨어지는 마음이었답니다. 상대성이라고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게 구는 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참았고 시간은 흘러 시누이는 시집을 갔고 뒤이어 바로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답니다. 사돈댁이 굉장하게 큰 출판사를 하는지라 유명하신 분들도 시누이의 개원식에 많이들 와주었고 저 역시 가족이어서 남편과 함께 시누이 한의원 개원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는 의대 원장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작스레 급발진을 하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인공인데 정작 본인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 같아 보였고 저 역시 어이가 없어 시누이만 한참 쳐다보게 되는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네가 뭔 말을 안다고? 식모 주제에 본인이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아네? 야, 너 저리 찌그러져 있어. 아니, 김 선생, 말이 좀 심하네. 자네 감히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대들어? 식모라니, 당장 사과하게. 내 오래된 벗딸이야. 아버진 잘 지내지? 내가 연락한다는 게 그동안 통 바빠서 우리 중에 제일 소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존경받을 사람이야. 시누이가 절 다그쳤고 다그치자 그 모습을 본 저와 얘기를 나누던 의대 원장님들 중 한 분이 갑자기 나서서 시누이에게 따져 주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의대 원장님들도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셨고 그 호통에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반응이 아주 웃겼어요. 아니, 원장님, 누군데 그러세요? 그리고 얜 그냥 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제 남동생 와이프예요. 뭘 잘못 알고. 자네, 이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나? 그 유명한 백민수 선생이야. 환자들을 위해 평생 희생한 내 절친이라고. 네?
백민수 선생님이요? 아니, 그 교수님 딸이라고요? 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그냥 동네 한량 아니었나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올케 아버지가 의사일 리가 없잖아. 빨리 말 못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실이니? 지금 우리 집을 속인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왜 굳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백민수 선생님이라면 우리 남편 출판사에서 공들이고 계신 분인데? 너 그거 알면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니? 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뭐 저희 아빠가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희 아빠는 의사셨고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과 이속을 챙기려는 병원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다 의사 자리에 회의감을 느껴 큰 병원을 그만두셨고요. 그때 출강 나가던 교수직마저 내려놓으셨어요. 이속만 챙기려는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본인 손으로 가르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부터 저희 집은 내리막길이었고 저희 아빠는 돈 안 되는 빈민촌 이런 데만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지금까지 의사로서 봐주신 거거든요. 저 역시 아빠를 원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희는 가세가 기울어졌던 거고 뭐 이걸 주저리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이고, 민수가 진짜 대단하지. 우리가 못할 일을 혼자서 해내다니. 솔직히 우리 동기고 친구지만 대단한 친구요. 아니, 백민수 선생이라고요? 아니, 처남댁 아버님이 백민수 선생이라니?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준비하려고 백민수 선생님과 접촉하고 싶은데 통 연락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처남댁 아버님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말을 안 하니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마 그 선생님이 얘네 아버지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한량인 줄 알았지. 한량이라니. 사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진짜 대박이네요. 어차피 뭐가 달라질 게 있긴 하나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지. 알고 보니 신우 남편 출판사에서 저희 아빠를 취재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접촉을 했었지만 저희 아빠는 번번이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출판사의 제의에 저희 아버지는 그럼 책을 한번 내볼까 하고 지금은 고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빈민촌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 번 아빠가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들을 모아 백민수 선생의 인생 일기를 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할 말을 못했고 이 일은 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가뜩이나 평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돈 어른이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개원식에서 신우이의 행동이 소문 안 날 리가 없었죠. 사돈은 며느리라고 아껴줬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일을 알고 신우이에게 엄청 큰 막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내가 살다 우리가 얼마나 백민수 선생 책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백민수 선생이 다른 출판사랑 계약하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거기 의사 양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네 올케한테 그렇게 막대했다며?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집이 볼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다만 원래도 없이 자란 애들이 남을 평가지라고 본인 잣대로 세운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이구나. 나 네 한의원 월세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미쳤지. 더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애 한의원을 차려주다니.
너 우리 집을 우습게 봤나 본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어머님, 죄송해요. 전 올케가 백민수 선생님 자제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지. 어떻게 올케가 그분의 딸일 거라 생각했나요? 전혀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는 네 올케한테 해야지. 백민수 선생님이 지금 우리 출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케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니? 너 이 일 틀어지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한의사 며느리라 그나마 집도 안 보고 허락했는데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거는 티가 난다니까. 한의사면 뭐 할 거야? 머리에 든 게 텅텅인데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맘 같아선 우리 아들이 너 싫다고 하면 당장 이혼시키고도 남았어. 알아들어? 어디서? 저딴 교양 없는 게 내 며느리로 들어와?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시댁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와서 실컷 무시하다 저희 아빠가 이런 인물이라고 하자 태도가 급변한 게 아니 꼽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이 상황을 모두 다 들으시고 처음으로 저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빠 역시 신우이 남편 출판사랑 계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아닌 것 같은 거였죠. 하지만 전 처음이었어요. 늘 남의 편만 들고 남을 생각해서 사는 아버지가 제 손을 들어주며 저에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처음이라 당황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셨구나라는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너한테 해줘야지. 사실 너랑 너네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남을 돕는다는 핑계로 가정은 소홀히 하고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도 참 의심스럽구나. 그래서 더 밖으로 나돌았는지 몰라. 너희에게 못한 것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았거든. 정말 면목 없다. 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삶을 사셨다니 제가 오히려 아버지를 너무 하찮게 생각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이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제 아버지란 걸 알았으니 정말 존경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고 막말했던 거 다 죄송해요. 저도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만 보면 이유 없이 투정을 부렸어요. 고맙다. 너희를 돌보는 게 가장의 역할이었는데 내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정말 미안하고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빠도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달라질게. 너와 네 엄마를 위해 사는 삶도 생각할 거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덕분에 전 수십 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본인만의 신념으로 남을 도왔던 아버지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존경심도 자라나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런 신념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현실에 무릎 꿇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드니 그동안 미워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저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우 남편의 출판사 자서전 제의를 거절하자 신우 시댁에선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신우이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 예은이가
거기서 아주 어깨도 못 펴고 있다잖아. 네가 아버지 좀 설득해줘라. 우리도 사돈어른이 그런 양반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안 그랬을 거야. 솔직히 네가 말 안 한 게 잘못이지. 왜 우리 탓을 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행동했겠어?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 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게 알려지면 뭐가 다르나요?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평가해요? 더 기분 나빠서 별로 아버지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형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에 와서 천성 드러난 걸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그 집도 알 건 알아야죠. 평생 천성 숨기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근데 참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대박이긴 하네요. 뭐야? 너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할 거야?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줘? 네 시누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겠어? 네, 가족인데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가족이긴 했나요? 본인이 뿌린 씨 본인이 거두라고 하세요. 전 신경 안 쓸랍니다. 그러게, 엄마랑 누나가 진작 잘했어야지. 솔직히 누나가 다 저지른 거 왜 지금에 와서 그래요? 누나는 한번 당해봐야 돼. 너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어쩜 지 누나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 아버진 출판사 일을 거절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그 집에서 대역죄인이 되었다고 해요. 돈이 많은 집이라 저희 아버지의 책을 못 내고 못 팔아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누이의 천성을 알고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그 집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시누 남편도 이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별것까지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누이는 부자 시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눈물로 호소하였고 자꾸 울면서 호소를 하니 저 역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참 모진 행동도 웬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올케가 가서 나랑 잘 풀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미안했어. 나 그래도 시집가서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도 나 볼 때마다 흘긴 눈으로 보시고 남편도 나랑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해. 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올케를 괴롭혔던 걸 생각하니 끔찍하신가 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웃기네요. 이게 진심인 줄도 모르겠고요. 지금 뒷배경 하나 잃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 하는 것 같아 별로예요. 아니야. 나 진짜 많이 반성했고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동안의 일 다 사과하고 앞으로 변하도록 할게. 올케가 지켜보면 되잖아. 앞으로 안 그럴 거야. 나 진짜 변할 거니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시누이를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사실 이러면 제가 시누이랑 뭐가 다르나 싶었거든요. 시집살이가 고된 걸 알기에 시누이도 그 집에서 시집살이 당할 생각을 하니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전 시누 남편을 만나 시누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잘 지낼 수 있게 중간에서 말을 잘해주었고 이제 그 집에서 알아서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지 않게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과 작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여 따로 나와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같이 살지 않으니 가끔 보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뭐라고 일절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은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된 것 같았죠.
당신이 그래도 참 고맙다. 우리 누나랑 엄마를 그래도 용서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더 잘할 거고, 당신 부모님한테도 잘할게.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당신을 훌륭하게 키워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보고 배운 건 무시 못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뭘. 형님이 잘 지낸다면 나야 좋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말이야.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하였답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 남편에게 모든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신우이는 이미 박힌 미운 털을 빼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어요. 알게 모르게 시댁에서 신우이에게 눈치를 많이 주었고 이미 천성이 드러나 버려서 그런지 신우이 남편도 밖으로만 돌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신우이는 2년 정도 더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고요. 특별하게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어요. 아이도 없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혼을 겪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해탈하고 반성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신우이 인생에서 이혼이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였지만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내 벌, 내가 받은 거지 뭐. 올케가 미안해할 거 없어. 나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한테 그럴 때마다 올케 생각 많이 나더라. 나랑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 진정으로 많이 깨닫고 느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진짜 철이 없었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안 들던 철도 드네. 너무 부담 느끼지 마. 감사해요. 이제야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울컥하네요. 저도 형님 말에 늘 말대꾸해서 죄송해요. 저도 잘할게요. 내가 더 미안하지. 나 진짜 반성했다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 역시도 후회 막심이야. 정말 겸손하고 공손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꼈어. 저희 몇 년이 지나 진정한 화해를 했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이혼을 하고 철이 들어 지금은 체인 한의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고 형제가 없는 저에게 가끔은 언니같이 든든함을 줄 때도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많이 반성을 했는지 요새는 엄청 챙겨주시고 잘해주시려고 한답니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모든 게 지나고 나니 지금은 결혼을 잘했다 싶을 정도로 시댁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만인 거죠. 여유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 삶도 참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준 우리 아빠.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글재주가 없었지만 쓰고 보니 저희 아빠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은 엄마와 소소하게 노년을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저 역시 남편과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환갑을 넘고 이제야 조금 편안해져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매번 웃고 울고 하고 있는 아직은 청춘 여성입니다. 매번 공감받고 위로받는 이 채널에 저 역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아요. 전 어려서부터 끼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굉장했고 시기가 나빴던 건지 끼가 모자라서인지 번번이 오디션에 낙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던 저는 음반기획사 사장의 눈에 띄어 데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음반기획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데뷔도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사장님과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런지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저런 딴딴아를 데리고 온 네가 제정신이니? 나이도 너보다 더 어리고 못 볼 게 있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대. 내가 데리고 있던 애고, 그리고 우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기하는데 용기를 많이 준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꼴비네를 지 외모만 가꿀 줄 알지? 뭐 볼 거 있어? 부모도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엄마도 내 뜻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뒷배는 데워줘야 할 거 아니야. 사업한다는 애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저런 집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사업인 거지.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해해줘요. 제가 연예인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절 엄청 반대하였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저를 업신여기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편이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라면 가수를 포기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와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장에서 정말 치욕을 겪었어요.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그것이 신라처럼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유, 생선 냄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더니 몸에서 냄새가, 아유,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러고 오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깨끗한 옷 사입고 온다고 왔는데 매일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냄새가 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희 이서방이 그래도 제 딸아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당연히 기쁘시겠죠. 딸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공부는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내 평생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 데리고 올 거라곤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무슨 시장에서 아휴 말 다 했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오빠 어머님이라도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입니까? 이거 보세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애가 이렇게 당돌할까요?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엄마도 그만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외동아들인 저 하나만 보고 사셔서 조금 과하신 건 인정해요. 상견례장에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만 해도 딸 가진 죄인이라고 상견례장에서 얼굴을 못 드시는 부모님이었고 전 정말 치욕스럽다고 느꼈어요. 모든 상견례가 끝이 나고 괜히 부모님께 화를 내는 저였답니다. 사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건 저였지만 괜한 화를 냈다고나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화로 변질되어 버렸죠. 엄마 아빠가 뭘 죄인이라고 아무 말도 못해요? 나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됐지. 왜 내내 거리냐고. 무슨 죄인인 것 마냥.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우리가 그러면 네가 뭐가 되겠어.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오늘만 참으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자기한테도 미안하네.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장인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할게요. 나 진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 주의 좀 시켜줘.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결혼하면 더 나아질 거야.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남편은 저를 참 많이도 달래주었고, 지금 시절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때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들에게 내내하던 시절이었던 터라, 저 역시 수긍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위해 저렇게 발벗고 뛰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절 미워했어요. 애만 두고 넌 이따가 데리러 나와. 뭐 좋다고 네 얼굴을 내가 봐야겠니? 너한테도 시장 냄새 나는 것 같다. 당장 나가! 어머님, 지훈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조금만 적응하다가 갈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너한테 인사받기가 어디 좋은 줄 아니? 지훈이 두고 얼른 가. 네 얼굴 오래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 꺼져!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얼굴을 드밀어? 밥이나 축내는 너잖니. 난 네 꼴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매번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애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전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어요. 결혼을 해서까지도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 남편은 재기를 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가정이 소홀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키우며 홀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아이가 있다면 이 생활을 꿋꿋이 견뎌내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속사 연습생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제작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어 또다시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었죠. 당신이 우리 지훈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외도를 하고 심지어 일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나도 눈이 돌아서 그만. 일단 전세금 빨리 빼서 뭐라도 하나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나 파산으로 가야 돼. 파산하면 신용불량자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지훈이가 이런 아빠 밑에서 그걸 원해? 아니지? 그걸 아는 사람이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랬니? 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모든 꿈을 포기할지언정. 근데 어쩜 이래? 남편은 찰나의 실수라며 저에게 싹싹 빌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이혼이란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혼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죠. 남자들 다 똑같다 생각하며 한 번쯤 바람이야 필 수 있겠지. 저렇게 나한테 빌고 비니까 내가 참아볼까 싶은 마음으로 참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회사 부도가 난 것도 제 탓이라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윽박을 질러댔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건데 너 쟤랑 결혼하고 잘 된 게 뭐가 있니?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이 매번 실패하고 그게 다 쟤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너희의 바람났다고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어. 네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머님, 제가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기해도 그렇지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그래요. 저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한 적 없고
그냥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시받아야 해요? 그럼 어머님 아들은 얼마나 잘 배웠길래 허구한 날 사업체 말아먹고 뒤에서 딴 년 만나 시시덕거리나요? 그런데도 제 잘못이에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제가 어떻다고요, 도대체? 사람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는 건지. 아이고, 너 그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살다 살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진짜 세상 좋아졌다. 전 그 길로 시댁을 나왔답니다. 전세금마저 뺀 상황에서 오갈 데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악착같이 이걸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방송인이 꿈이었던 저였기에 험한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살림만 했기 때문에 뭘 당장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손 내민 게 부모님이었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터라 부모님은 그저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거냐며 오히려 제 남편을 안타까워했거든요. 모든 걸 부모님께 말하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서방이 그렇게 힘들면 같이 와서 우리 일 도와주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오래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놔서 할만할 거야. 처음에야 힘든데 계속하면 보람도 있고 엄마 말 생각해봐. 우리야 고맙지. 지금 당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죄송해요.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그래도 지훈이 때문이라도 노력해야지. 그래.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이서방 설득해서 내려와서 일 배워. 하지만 남편은 겉멋만 잔뜩 들어 시장 일을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이 말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전 이번엔 절대 질 수 없다 생각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속이의 경일기였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너나 해. 누구 보고 생선 장사를 하라는 거니? 이게 미쳤나 진짜? 너 우리 아들이 졸로 보이나 본데 우리 그런 집안 아니다. 어디 쌍놈의 집안이랑 비교를 해? 우리 아들이 생선 손질하는 게 말이 되니? 네 부모도 미쳤다. 이런 걸 시키다니 어이없게.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도 나보고 그런 일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나 절대 못해.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한다고. 두 분 다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더더욱 가리면 안 되지. 아, 그 냄새 나는 걸 내가 어떻게 손질하냐고. 나 진짜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 너나 해. 그런 일이라니? 지금 당신도 우리 부모님 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구나. 진짜 어이없다. 당연하지. 누가 시장에서 일하니? 난 진짜 내 주변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사돈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러워. 그럼에도 저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시무한 남편이었고 전 저 혼자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린 제가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고 사실 저 역시 안 해봤던 일이라 조금은 거북스러웠지만 평생을 부모님이 몸바쳐서 절 키워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아들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팔기 시작했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고, 전 날개를 단 듯 시장판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주목받고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터라 시장에서도 제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거든요. 아유, 새댁은 어쩜 얼굴도 고운데 장사도 잘해? 내가 새댁 때문에 이 집을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아주 부모님 꼭 닮았어. 에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힘이 쏟는데요? 더더욱 찾아주세요. 전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이지 제 일을 착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을 먹이고 입혔고 남편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늘 집 밖에 있었죠.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던 적도 많았지만 우리 애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꾹 참았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더 나중에 아이에게 우리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철이 없었어요. 야, 생선 냄새 나. 그리고 밖에 나올 땐 좀 떨어져 걸어라. 누가 나 알아보면 어쩌려고. 내가 망했지만 그래도 음반 쪽에선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때를 보고 있는데 아마 재기하면 엄청 날 거야. 그러니 너도 나 무시하지 말고 잘 모셔라. 알겠냐? 결혼하기 전엔 너도 참 예뻤는데 어쩌다 이렇게 쭈그렁 망탱이가 됐냐? 세월 참. 당신이랑 지훈이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된 거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철이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시장에서 일하는 저에게 좀 가꾸라며 잔소리를 하고 본인은 제 길을 노리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돕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았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금쪽 같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있었기에 생선을 팔며 일을 해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저 역시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은 돈으로 시장서 생선 팔아 20년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이사하던 날 눈물이 줄줄 나면서 그동안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악착같이 번 돈으로 나 뒷바라지 해준 거 알아.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아유, 이제 우리 아들 뜨신 방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살게 되니 엄마가 너무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사는 없어. 엄마가 고생했지. 무능한 아빠에 간간히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는 할머니까지. 그래놓고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아니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못 쓰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나?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가끔씩 들어와서 돈이나 뜯어가고 내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아들은 그동안 저의 노고를 참 많이도 알아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어린 성인이 많은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이룬 게 있으니 헛된 삶은 아니라고 많이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행복을 즐기고 있을 무렵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가 어떻게 알고 짐을 싸서 저희 이사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그 얼굴을 보니 치가 떨리면서 손발이 떨리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엄마를 이 집에 에스코트하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아들 덕분에 이제 내 나이도 나이니 같이 살아보자. 안방 고맙다. 당연히 너희가 날 모셔야지.
아, 당연하죠. 엄마 아들이 하나밖에 더 있어? 어차피 우리 세 가족이니 방 하나 남잖아. 안방 우리 엄마 둘이 자고. 내가 제기하면 뭐 이딴 집이 대수냐? 어쨌든 엄마도 그동안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지.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희한텐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네 친정부모 냄새나는 생선파니 결국 네 꼴 봐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지. 어떻게 생선을 파는지. 뭐 어쨌든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나 편하게 들어오련다. 옳소. 내 장인 장모님이지만 아주 억척 떠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시장 통해서 장사하나 싶어. 멀리 볼 게 뭐가 있니? 네 와이프만 해도 억척스럽잖니. 아이고, 생선 팔아서 이 집 마련한 거 자체가 억척 그 자체다. 돌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시모와 남편이었고 20년 동안 고생한 제 노고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지듯 폭발을 하게 되었고 전 아들을 구워주려 들고 왔던 제주갈치로 시모의 뺨을 감아치며 내뱉었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단둘이 살아보셔. 아들 반품할 테니 그대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라고 우리 엄마한테 이 난리야? 시장에서 생선 팔더니 우악스러운 게 아주 시장 사람 다 됐네? 너 지금 내 뺨 감아친 거냐?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꾸역꾸역 버티고 참았더니만 위아래가 없네. 위아래는 제대로 된 어른한테나 지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보지 말자고요. 그 길로 시모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 쳤고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은 절 일으켜 세워주며 잔뜩 화난 얼굴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까지 난리를 쳐댔고 아들은 절 보호해주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 덕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인간들이 어쩜 그래. 와, 진짜 소름 돋고 치가 떨린다. 같은 핏줄인 내가 이런데 엄마는 어떻겠어? 당신들 이제 본인들 힘으로 살면서 깨달아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 아들인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지금 저 옆편네한테 넘어간 거냐? 너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이래?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가 위아래도 없이 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냐? 네 아들 너보단 100배 1000배 나아. 당장 입 다물고 내 집에서 꺼져.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도 이제 당신하고는 안 살 거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을 잘 알아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려서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로 성장했고 참 든든했어요. 이혼해요. 나 진짜 엄마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할머니랑 아빠 못 참아.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들 상종해. 이제 다 나 컸으니까 내 생각하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아빠 노릇 한 적 없는 아빠랑 할머니일 뿐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전혀 그렇게 생각 마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저 역시 잘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 역시 아빠랑 할머니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몇십 년을 참고 살았던 전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몇십 년 동안 외도를 눈 감은 게 수천 번이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저에게 생활비 한 푼 준 적 없는 남편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죠. 외도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3명에게 해야 했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제까지 다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다 늙어서 뭐 나사 하나 빠졌냐? 네가 나이 먹고 서방이라도 없으면 어쩔 건데? 그깟 생선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나 제기하면 그 집뿐만이냐? 내 능력을 뭘로 보고? 그럼 제기해서 성공하면 되겠네. 난 이제 당신같이 무능력한 인간이랑 못 살아. 겉멋만 들어가지고 생선 파는 게 뭐가 어때서? 넌 그냥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돼. 네 엄마랑 쌍으로 어디 한번 우아하게 살아보셔. 그들의 세상처럼. 상간녀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물론 상간녀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에 위자료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라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남편이 제가 재산을 이룬 것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고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던 것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전 언젠가 남편과 끝내기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재산을 해두지 않았어요. 돈이 모이는 족족 아들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구매한 집마저도 아들 이름이었죠. 그 말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마저도 부모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월급쟁이인 거였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개를 했고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동안 네가 번 돈 어쨌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이름으로 해놓을 수가 있니? 너 그럼 진작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야? 겨우 니까지 있게? 딴 따라 한답시고 머리에 똥만 찬 거 받아줬더니만 감히 뒤통수를 쳐? 아들을 탓하세요. 한 거라곤 그저 음반 제작한답시고 어머니 집 팔아대, 제 등골 팔아대 뭐 한 게 있나요? 겉만 번지르르 사업가 행세. 지겹네요. 주제의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바람이나 피워대고 주제를 알아야죠. 능력도 없는 게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어디 한번 어머님 허리 꼬부러질 때까지 뒷바라지 한번 해보세요. 아주 딱이네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볼게요. 저게 말하는 꼰세하군.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다 이거야? 너 같은 걸 진작에 요절냈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이 집안을 요절냈어야 했는데 그게 한이에요. 어쨌든 이제야 이 집안과 안녕한 걸 다행으로 알면서 가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막말을 해댔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이제 제 울타리 없이 어머니와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야 했고 원래도 사업 감각이 없던 사람이라 제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집을 날린 상황이라 어디 조그만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시장에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미쳤었나 봐. 사업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냐? 너 아들 결혼식장에 애비 없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 네가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귀한 아들이잖아. 아들 핑계 대지 마.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아들 타령이야? 내 마음 돌리려거든 마음 접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한 거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너랑 이혼할 날만 기다렸으니까 내 계획에 종착지라고나 할까? 이제 잘 살아봐라.
나이 먹고 갈 데 없는 데다가 돈까지 없으니 네 신세 알만하다. 네 엄마도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아니까 왕자처럼 살면 되겠네. 지금 상간녀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집 앞에도 찾아와서 자기네들 인생 물어내라고. 진짜 내가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아줘. 내가 너랑 합치면 진짜 집안일 다 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살게. 너무 웃겼답니다. 상간녀들끼리 본인들이 상간녀 주제인지도 모르고 남편의 바람기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고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 된 남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헌신한 것을 돈으로 보상하라며 그 원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여자들에게까지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준 생활비로 바람을 피우더니 이젠 돈 없는 인간이 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주제가 고소하고 웃기면서 속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사과를 했어야지. 틀렸어. 이제 늦기도 했고. 나한테 진정 미안하다면 다신 우리 찾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 내가 미안했다. 네 능력을 모르고 너무 나댔어. 나 같은 노인네가 한 주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련. 집 팔아서 아들 사업에 투자하더니 이제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요? 아니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딴따라밖에 안 되니 그냥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젠 암이겠네요. 다신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시고 잘 지내세요. 남편은 헛소리를 하며 빌었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고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그래도 혼자 사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생각해보니 절 끔찍이 생각해주는 부모님과 그리고 제 아들이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울까 싶더라고요.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더더욱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 벌써 60이 넘었답니다. 와, 엄마. 이제야 고생이 빛을 발하네요. 이제 좀 우리 걱정 말고 편하게 사세요. 나도 내 앞가림 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겠다. 이제 엄마 몸 하나 건사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라고요. 전 그게 소원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엄마도 참 살아온 세월 말해보았지만 그래도 너 이렇게 바르게 자란 거,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신 거 이게 정말 다 복이라고 생각해.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지 않니? 행복하다. 맞아.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지.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평범하게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 그래야겠어.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이니. 부모님의 장사는 제가 온전히 물려받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 감각이 있었던 것인지 가게 확장도 하고 직원들도 두며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 저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 제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오늘 주절주절 글을 써보았는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그 후에 남편은 그냥 건너듣기로 신문 배달을 하며 100 얼마 남짓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장례식에 한번 얼굴을 비춘 게 전부랍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 염치가 생긴 것인지 저와 제 아들에게 따로 말을 걸진 않더라고요. 아이고, 지은이 엄마 얼굴 폈다. 이 할머니 뭐 말년에 엄청 고생하다 돌아가셨지. 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게 어디 쉬웠겠어? 그렇게 지훈 엄마 보고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냐고 뭐라고 했잖아. 이 할머니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토스트 팔고 그랬잖아. 늙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일찍 안 돌아가시고 백이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라고 여기까지 왔네. 아유, 그래야죠. 그래도 시어머니셨으니 가시는 길 애도는 해드리려고요. 아유 연락을 끊고 살아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뭐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먹고 사셨겠죠. 독거노인은 아니니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에구 그러니까 본인 팔자 본인이 꼰 거지 뭐. 그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무시하더니 말년이 어때? 그래도 지훈아 엄마 대단하다. 장례식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우연히 과거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던 양반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 싶기도 한 게 안쓰럽기도 하였어요. 사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우아한 것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끝끝내 아들을 왕자 대접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인생 참 알 수 없고 직업에 기천이 없듯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지금은 모든 원망 내려놓고 그냥 각자 인생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눈물로 키운 제 아들이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인생의 숙제를 모두 끝낸 기분이라 참 홀가분하네요. 이젠 좀 즐기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아,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기쁨이 있겠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인생 뭐 있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